여러분들은 혹시 731 부대 좀 들어보신 게 있나요? 고문 맞죠? 마루타. 네, 맞습니다. 마루타. 흔히 말해 통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731 부대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제2차 세계대전이죠. 그 당시에 일본 제국군의 비밀 생화학전 연구 및 개발 부대. 이 부대의 임무는 무엇이냐 하면 인체 실험을 수행하고 연합군에 대항할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었죠. 이 부대는요 여러분들 1935년 중국의 북동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본이 통치하던 꼭두각시 국가 만주국의 하얼빈에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얼빈의 이 생체 부대가 설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는 점은 뭘까요? 일단 중국 사람들도 같이 많이 당했겠죠. 이 부대의 설립자이자 이 책임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부대장 미생물학자 이시시로였습니다. 자, 이 이시시로와 그의 연구팀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전쟁포로 혹은 정치범, 민간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을 수행했어요. 그게 바로 생체 실험 731 부대의 만행입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묵념의 시간 먼저 가지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731 부대 실제 사진들이죠. 정말 보기만 해도 끔찍한 그런 장면이라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여러분들 전 731 부대원이 79년 만에 중국 땅을 밟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느냐 하면요 90대 노인이 돼서 중국 땅을 밟게 됐는데 그는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시미즈 히데오. 이 13일날 731 부대 만행 현장을 찾아 참회를 하셨다고 해요. 한마디로 후회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 중국에 온 것은요 여러분들 일본 자국이 지금 너무 아니었다 그거는 아니었다 해버리니까 역사를 직시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전쟁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중국 땅을 밟았다고 해요. 이분이 몇 살 때 근데 이 일을 하게 됐느냐 하면요 14세의 나이에 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731 부대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중학교 1학년이 그것을 다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일이었겠죠. 731 부대 표본실에는요 여러분들 영유아 표본이 적지 않았다고 해요. 수년 동안 이 손주를 볼 때마다 당시에 표본실에 봤던 이 영유아 표본이 너무 떠오르셨대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시시로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러면 무엇을 얘기해야 할까 싶으면 바로 생체 실험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 이 실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전염병, 탄저균, 콜레라 정말 우리 듣기만 해도 그냥 오금이 저리는 세균들이죠. 이 다양한 질병을요 여러분들 피실험자에게 감염을 시키고 질병의 진행 과정과 다양한 치료법의 효과를 관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많은 희생자분들의 실험으로 인해 끔찍한 부상을 입거나 혹은 사망을 했죠. 731 부대의 모든 구성원이 부대 지휘관 포함해서 이 731 부대 몸담고 있는 도중에 사망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시체도 똑같이 생체 실험 비교 자료를 위해서 부검됐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731 부대의 구성원이어도 죽으면 생체 실험의 자료가 된 거예요. 1사단 부대원인 스도 요시오라는 병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패스트 실험에 가담하게 됐는데 옮아가지고 패스트에 감염되었다 알게 된 그 특별팀이 스도를 생체 해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스도는요 생체 해부를 당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칙쇼. 자기는 항상 병사의 입장이었을 텐데 이때 아마 처음으로 느꼈겠죠. 그 공포와 무서움, 잔인함을. 실험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런 게 있었어. 사람을 저 진공에 넣어서 죽이는 실험을 했다고 해요. 영하 50도에서 몇 분이 지나면 목숨이 끊어지는가, 사람이 얼마나 막혀야 죽는가, 동상이 걸릴 수 있는가, 바닷물이 생리식염수를 대체할 수 있는가, 또는 이 생리식염수가 얼마나 혈액을 대체할 수 있는가. 731 부대에 실험당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생존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 단 한 명조차도 그 수억 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이 실험을 주도한 사람들도 여러분들 만행이라는 걸 알았대요. 태평양 전쟁 말기에 진격한 소련군에게 발각되기 전에요
만주작전을 개시해서 이 남아있는 실험 대상자와 관련 시설을 주도 면밀하게 모두 제거했어요. 그리고 실험 결과를 적은 문서 따위만 휴대한 채 성공적으로 일본으로 도주했죠. 그들은. 물론 전부는요 도주하지 못했어요. 일부가 결국 소련군에게 생포당했거든요. 이들은요 잔인한 생체 실험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기는커녕요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일본 의학계는 731 부대 관계자들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거든요. 731 부대가 작성한 여러 논문이 있었는데 그거를 학위 논문으로 그대로 제출해서 통과한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잔인한 학살을 했지만 논문이 있었고 그들로 인해 의학이 발전되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죠. 일본 정부는요 여러분들 여태 이곳에서 벌어진 이 참혹한 학살에 대해서요 부정했어요. 그러나 2002년 8월 도쿄의 지방법원이 처음으로 731 부대의 만행과 존재와 범죄 사실 일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로 여겨지고 있죠. 2011년 10월 16일 731 부대 관련 극비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이 문서에는요 여러분들 중국의 한 도시에 패스트균에 감염된 벼룩을 살포한 기록이 있는데 살포한 날짜와 벼룩의 양, 1, 2차 감염자 수까지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토나이에 있는 오쿠노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1929년부터요 1945년까지 일본 육군에 의해서 총 6,700명 일부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 강제로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극비리에 독가스를 제조합니다. 마침내 생산이 궤도에 올라 주력하던 미란성 가스 약 3,000톤이었죠. 재채기를 유발하는 가스가 1,800톤이 제조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억 단위의 사람을 살상하는 양이었어요. 일본군이 중일전쟁에 돌입한 1937년 무렵부터요 중국의 군대와 민중을 대상으로 독가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본군은 재채기성 가스를 발사한 후에 곧바로 방독면을 장착하고 돌진했고 독가스를 마시고 괴로워하는 중국군들을 총검으로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1942년에는 중국의 허베이성 베이위안 이 마을에서 지하도를 통해서 도망치려는 마을 주민 1,000명을 독가스로 흑살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일본군이 국제조약을 위반했어요. 독가스를 사용한 사실 또한 미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독가스를 사용한다면 일본도 미국에 사용할 용의가 있다. 1942년과 1944년 두 차례 위협을 하게 됩니다. 패전이 임박하던 1945년 8월이 왔습니다. 8월에는요 731 부대가 인체 실험을 자행하던 포로, 흔히 말해 마루타였죠. 마루타를 없애기 위해서 이 독가스를 사용하게 돼요. 일본 내에서 유기하는 작업은요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도 합세해야 해서 각지의 바다와 육지에 투기하고 땅에 묻는 식으로 작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한편 오쿠노 섬에 사는 당시 독가스와 접촉한 공장 노동자와 동원된 소년, 소녀 폐기 작업원 중에 목숨을 잃거나 후유증을 앓고 살아가는 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요 이 도쿄 재판은 미국이 731 부대와 독가스 문제를 묻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전범죄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관계자의 대외적인 반성도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요 세균, 생물학 무기, 독가스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전범들의 책임 추궁을 미룰 거예요. 일본이 독가스를 제조하고 있다는 거를 미국 측 자료를 근거로 1984년 6월 15일 매스컴이 다루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밝혀졌다고 합니다. 독가스 저장고가 어디였는지 제가 이미지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독가스 저장고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실제 독가스 저장고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독가스가 저장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에 적혀 있느냐, 저술되어 있느냐 하면 독의 발견이라는 책에 저술이 되어 있죠. 근데 정말 화나는 건 뭐냐, 이 731 부대가 결론적으로는 의학을 발전시켰다는 이유로 상을 받고 박사학위를 수여받고 그들의 잘못됐던 행동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셨나요? 혹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었나요? 제가 독립운동가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위안부 이야기도 있고 독립운동 이야기도 있고 이 마루타 이야기도 있고 제암리 학살 사건도 있고 했었죠. 근데 정말 일제강점기 때 돌아가신 한국분들이 너무 많고 다른 나라 또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쉽게 묻혀간다는 게 좀 마음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함께 했었던 731 부대원 중에도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한두 명이라도 생기고 있다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79년 만에 땅을 밟으신 분도 아까 전에 말했었죠. 그분처럼 모두가 정신 차리고 참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